예, 오늘의 마지막 정치 핫토픽입니다. 이 장동혁 그리고 윤석열, 장동혁은 윤석열, 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승자는 누구일까?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빨리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등장을 해야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독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송원석 체제에서 반독재, 그러니까 독재 저지 위원회 이런 것을 어제 출범을 했던데 이것을 아주 체계화해서 꾸려야 됩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지금 본인의 재판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특검 세계가 얼마나 이 곳곳을 지금 샅샅이 다 털고 있죠. 이걸 빨리 막아야 됩니다. 특검을 이제 막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지금 민주당은 세계의 특검을 지원하겠다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8월 22일 열리는데 오늘 좀 그 컷오프를 했습니다. 컷오프를 했는데 당 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다 이제 컷오프 서류 심사를 하는데 다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이 확정이 됐고 5파전이죠. 그리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5명. 어제 제가 1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 더 현역 의원이 그 최수진 의원인가요?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오늘 4명을 컷오프를 하고 11명이 예비공천에 올랐습니다. 신동욱, 최수진 의원이 현역이고 원외의 김건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호 그때 그 청와대 특감반에 있었던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 양향자 전 의원, 장영하 변호사, 그 이재명 저격수죠. 함은경 서울마포 당협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이 지금 11명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심사에서 강성현, 김소연, 류여해, 황시혁 이 4사람은 후보 심사, 자격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만 45세 미만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의원, 그리고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대, 손수조,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최우성 청소일 프로 대표가 자격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한 명을 뽑는 경선에 나가게 됩니다. 일단 이 당 대표가 누가 될지가 가장 이 관심거리가 되겠죠. 뉴델리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전체 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다 물어보면은 조경태가 19.8, 김문수 19.7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 같은데 조경태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느냐? 이 안에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민주당 출신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역선택이 이루어졌고 그것보다는 진짜 판세를 알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이 본선 경선 룰이 이 책임당은 8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니까는 이 80%가 반영되는 이 당심이 중요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29.0%, 30%가 다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장동혁 의원입니다. 장동혁 의원이 24.0%. 그 다음에 안철수, 다른 이 후보들은 그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이렇게 양강 대결로 지금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초반 분석입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초반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지금 좀 다릅니다.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마케팅으로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당원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만은 일단 제가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장동혁 후보가 유튜버 전한길 씨와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이 네 사람이 공동 주최한 연합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마케팅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한동훈 계였지만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뭘 더 절연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다.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당 대표가 되면은 당내 친한동훈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분들은 알아서 당을 떠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좀 입장을 지금 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거리를 두는 그 상황인데 대신 박정희 전 대통령 쪽으로 마케팅을 좀 바꾸는 듯한 모습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박정희 정권 때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옥고도 치르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좀 차별화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 잘라 말합니다. 장동혁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김문수는 그 계획이 없다.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오늘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명이 하는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는 출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 이 고승국 박사, 성창경, 강용석이 하는 이 거기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동혁 후보는 출연을 했고, 지금 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연내로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41% 이상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이유, 이제 경선 레이스 초반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경제 기적, 부국 강병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확실한 생각을 다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국민의힘 앞으로 어느 쪽이 이 당권을 잡을지 아직은 뭐 확언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 행보를 걷고 있죠. 행보를 걷고 있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입장을 밝힐 그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토론도 할 거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도 어느 쪽이 이 당을 이끌고 가야지 정말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독주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독주를 막아야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업보 재판 5개 그것도 언젠가는 속개가 돼야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재명 재판은 속행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은 지금 5개 재판부가 전부 다 재판을 중단시켜놨지만은 그 판사들이 보통 한 재판부에 한 2년 정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 2년 다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있는데 다 된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교체가 되면은 그 시점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은 재판이 속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질 않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이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러 갔죠. 그런데 오정희 특검보가 여론전을 펼치는 담당인데, 오정희 특검보가 여론전을 펼치는 담당인데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후에 브리핑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를 해서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의, 그러니까 제수복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 속옷 상하의만 입고 바닥에 누운 채로 체포를 거부했다. 이런 브리핑을 합니다. 특검은 20 내지 3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 그 과정에서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자, 이 물리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도관들이 하게 되는데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그 상황이 있을 때 물리력을 행사를 합니다. 안에 있는 수용자가 자해를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도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밖에는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반 수용자, 자범도 마찬가지고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오면은 이게 규정이 위반돼서 나중에 교도관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물리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그 일반 그 수용자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검찰에서 부르는데 안 나가고 이제 버티는 경우 그렇다고 막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특검은 마치 뭔가 이제 망신 주기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 상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이 이야기를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런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이 망신 주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그리고 여론을 이렇게 막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끈했습니다. 이 유정화 변호사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정황을 설명한다면서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을 하면서 이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이 기자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 팬티가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무슨 색깔이냐 이런 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매체에서는 아주 자극적으로 뭐 덜어 누웠다. 속옷 차림으로 덜어 누웠다. 버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느 문명 국가의 법률기관이 이 더운 날 40도에 육박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수용자의 복장 상태를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논평을 하느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 환경을 사실상 자랑하듯 떠벌리는 특검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자, 이렇게 그 반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심장 혈관 그리고 경동맥 협착의 문제, 또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이런 우려로 옷을 벗고 있었다.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지금 오늘도 낮에 한 40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들 말대로 이 변호사 접견이 오면은 에어컨 있는 시설에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풍기 한 대 이 전장에서 돌아가는 50분 돌아가고 10분 쉬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하니까는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그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것이 과연 지금 특검이 할 일이냐.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내란 이거 아닙니다. 내란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벌써 기소를 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부가 그때 그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하는데 개입을 했다. 그런 의혹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큰 일을 저지른 그러니까 뭐 내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실제로 조사를 하려는 목적이면은 현장 방문을 하자고, 현장에서 그럼 하자고, 구치소에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끌고 나와서 강화문까지 데려와서 특검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게 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이냐? 망신 주겠다는 목적이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건강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오늘 법사위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이 복장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이 특검이 오기 전에는 그 이제 반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이 특검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그 벗었다. 그리고 특검이 돌아가고 나서 또 입었다. 이렇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확인을 한 건가?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니까는 이 교정당국 서울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서울구치소는 그거를 또 어떻게 전부 다 지금 파악을 그 짧은 시간에 다 해가지고 또 이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자체가 상당히 민망한 일이고,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검이 오면은 정말 이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서 이렇게 본인이 불응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건강이 상당히 오늘 또 굉장히 상당히 더웠죠. 더운 날씨, 그리고 지금 뭐 실명 위기까지 이야기 나오고 간 수치도 안 좋다고 하고 또 당뇨도 있고 아마 건강 상태로 인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그 특검이 끄집어내 가지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수준 낮은 질문을 하고 뭐 속옷이 뭐 어떤 속옷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이게 또 법사위까지 가서 거론되는 것이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